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 주치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아침 식사는 맛있게 든든하게 하셨나요? 식사하고 나서 속이 좀 더부룩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소화 잘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쁜 현대인이라면 그런데 이 속쓰림 같은 질환, 우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기도 하죠. 우리를 괴롭히는 위장 질환에 대해서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이 속 편안할 것 같은 일단 세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돌도 씹어 삼키실 것 같은 우리 천하장사 이만기 씨 함께 하시고요. 네. 돌 이상 뭐 쇠 들어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겉을 네. 보기에는 그렇게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속이 허한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이게 옛날에 밥을 먹을 때 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걸 먹으니까 속이 고장이 나더라고. 엄마도 항상 밥 먹을 때 물 마시지 말라 그러시던데. 먹지 마라 그런데 네. 그것도 굳이 그렇지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이게 밥 조금 먹고는 물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속에 탈이 나더라고.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네. 속은 오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래 선생님이 해주시는 음식은 사실 다 소화가 너무 잘 될 것 같은데요. 입에 넣으면 부대끼가 안 잡히고 녹아쁘고 없다. 못 잡고 진짜 소화 잘 됩니까? 소화도 잘 되고 네. 막 돌았으면 또 막 배가 고파가 또 먹고 이런다. 오호. 오늘 또 공개 클리닉 웰에 새롭게 함께 하시는 우리 장태희 씨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항상 내가 쏜다 하시잖아요. 요즘에도 다른 노래가 있죠. 아, 그래요? 오빠 오빠고 향 오빠 보고 싶은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대답 좀 해봐. 제가 찾던 고향 오빠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고향 오빠 이만기 네. 선배님 옆에 계시고 제가 또 그 요리 학교 오, 나왔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교육부 장관 대상을 탄 요리 학도입니다. 네. 또 우리가 또 오늘 또 요리 언니 좀 불러봐라. 요리 언니 또 옆에 계시고. 아까처럼 언니. 언니야 반갑다. 이거 잘 있었잖아. 일단 세 분이 사이는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속도 괜찮네요. 좋은지 네.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 좋네요. 대체 왜 우리가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잘 먹고 나서 속이 꼭 자꾸 불편한지 나도 그래 내 얘기야 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 모신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이 위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내과 전문의 홍정범 원장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 젊으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50이 다 돼가지고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왜 동안이시네요. 그렇게 동안이에요? 열심히 동안을 만들려고 노력은 안 하지만 아니 이렇게 피부과 아니, 전문의도 피부과도 아니고 아니신데. 성형외과도 아닌데 왜요? 내과인데. 달띠다 원장님은 달띠. 진짜 소화가 잘 되시나 봐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소화불량 근데 대체 왜 생기나요? 소화불량은 기본적으로 크게는 기능성 소화 질환이 있고 기질성 소화 질환이 있는데요. 먼저 기질성 소화 질환에는 뭐 CT라든지 아니면 뭐 내시경이랑 아니면 뭐 다른 초음파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위궤양, 뭐 십이장 궤양, 위염, 뭐 췌장염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들었던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능성 소화 질환이라고 하면은 소화불량이라고 하면은 그런 CT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검사들을 위내시경을 다 했는데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뭐 소화불량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원인도 불명이고 그리고 뭐 불편하니까 계속 그럴 수 있는데요. 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네. 그 급성위험 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그 급성위험 우리가 흔한 말로 얹히다. 그렇죠. 맞아. 예. 얹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근데 꼭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크게 얹히더라고요. 저도 체하고, 그래요. 네, 몸살 그 나고. 체한다, 얹힌다 그러는데 네. 그게 그러면 그거는 멀쩡해요, 지금. 그렇죠. 얘를 멀쩡하다가 갑자기 무슨 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먹을 때 갑자기 뭐 소화가 안 되고 얹힌다. 네. 이게 급성위험입니까, 그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한 마음에 어떤 고기나 뭐 음식을 먹었을 때 얹히는 경우가 좀 드물죠. 네.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열받았을 많은 때. 상황에서 뭐 그 말씀하실 때 열받는 상황에서 또 그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을 찾게 되죠. 네. 맵고 짜운 음식들을 찾게 되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같이 하게 되니까 위가 결국은 놀래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염증이 갑자기 급소적으로 생기게 되고
식도염도 같이 동반이 되게 되고 해서 얹혔다라는 표현은 급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결국에는 이게 다 스트레스가 진짜 큰가 보다. 스트레스의 왜 원인이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스트레스성 위험이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 예를 들어 맛있고 네. 소화가 잘 되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싫어하는 사람하고 맞아. 앉아서 배 밥 아파요 먹잖아요. 그러면요. 네. 배 아파요. 배 집에 아프죠? 가서. 예, 예. 또 이렇게 보면은 위내시경을 하다가 위암이 발견되신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위암 환자가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위암에 대한 통계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2017년도 통계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암의 1위는 위암입니다. 그래서 위암 발생률이 또한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요. 저도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뭐 본인이 아파가지고 와서 내시경상에서 위암이 발견된 경우도 있지만, 그럼 큰 병원 이제 가보세요 하는 분들 그렇죠. 종종 보시겠네요. 네, 그렇지만 아무 이상이 없이 와서 검진차 왔는데도 위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암이란 소리를 들으면 그치 얼마나 놀라겠노.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궤양, 이염 그런 거에서 그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단순하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위염이라든지 식도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로는 다 모든 것들이 위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위염이 계속 있었고 그 위염으로 인해서 위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그 위축성 위염을 넘어서서 계속 지속적인 자극으로 위점막의 세포가 장상피로 변해버리는 장상피 화생인 경우에는 위암의 전구인자가 될 수가 있죠. 그 진단 같은 것도 본인 스스로가 다 이렇게 받아보십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의사 선생님들. 저도 1년에 한 번은 위축성 위염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은 꼬박꼬박 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이 없는데도 위암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하죠. 의사 선생님도 꼬박꼬박 위 내시경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검사 꼬박꼬박 받아봐야겠습니다. 역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위장 질환에 대한 잘못된 상식, 오해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풀어봐야죠. 네, 카드라 통신의 울고 웃는 카드랑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네. 오늘은 네. 제가 완벽하게 이겨가겠습니다. 완벽하게 이기시겠다. 오늘은 완벽하게 이기겠습니다. 사실 소화 아닙니까? 소화. 네, 저는 소화. 뭐든지 소화를 잘 시킵니다. 잘 시킵니까? 오늘 이 의상도 소화를 제가- 상당히 잘 시켰다. 제가 검색녀 네. 나이 때는 네. 솔직한 이야기로 네. 저 못 먹는 게 없었습니다. 뭐까지 드셔보셨어요? 아, 그냥 뭐 오돌빼기도 들어가면 바로 싹싹 녹여드리는, 싹싹 녹여드리는 네. 그 정도로 거의 뭐 제가 제철소네요, 제철소. 진짜 오늘만큼은 네. 제가 완벽하게 제가 검색리를 누르고 하지만 또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이제 속이 허해지시지 않았습니까?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이 이야기를? 아, 그래. 아닙니다, 선생님. 아, 젊다고 지금 자랑하는 네. 거예요? 아니, 근데 네. 경륜이 있으니까. 그래요. 아, 네. 지금까지 제가 오늘만큼은 네. 조상님들의恩덕과 예? 천지신명께 네. 제가 모든 정보를 다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저희 조상님들을 그래도 조금만 믿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에게 또 이 든든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네. 검색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불꽃 튀죠, 근데 우리? 원장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밤에 잠을 잘 때 왼쪽으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도 보면 요즘 유튜브에 네. 보면은 잠을 잘 때 그건 안 해도 돼요. 그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이야. 그거는. 찾고 있는데 저도 아니, 한번 근데- 찾아볼게요. 제가 보기에 제가 그렇게 잡았거든요. 네. 제가 어제 저녁도 그렇게 잤어요. 어제 저녁도 술 한 잔 먹고 잤는데 왼쪽으로 약간 그게 약간 이제 나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그럴 때가 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검색녀의 말을 듣고 내가 왼쪽으로 잡았어요. 네네. 왼쪽으로 자도 쓰리고 오른쪽으로 자도 쓰리고 바로 자니 괜찮고 근데 그래서- 여기 예. 이거 우리 원장 선생님 낸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검색은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은 바로 자야 돼. 네. 항상 우리가 잠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절대 잠은 바로 자야 된다. 옛날 나도 어른들의 이게 맞지 싶다. 저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면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자야죠. 그렇지. 예를 들면 거꾸로 서서 자야지. 서서. 아니지. 거꾸로 자면 더 안 좋죠. 더 그럼 안- 거꾸로 내려오니까. 서서 자야 돼. 서서. 예, 그래.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좀 돌아다니면서 자거든요. 네. 그거 너무 고문일 것 같아요. 그럼 목류병 아닌가요? 돌아다니면서 자는 거 그래서 선생님? 그냥 그거는 네. 식습관의 문제지 이런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잠을 잘 때게 누가 왼쪽으로 자냐 오른쪽에 어떻게 그럼 하냐고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지맘대로 자는데 자다가 보면은 뭐 침대 맞다. 떨어진 적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건 뭐라 식습관의 그래? 문제다. 금생년은 소화불량, 오른쪽으로 누운 자세로 잠을 자면 아침에 속쓰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오른쪽.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왼쪽은 자는데 그거 왼쪽 괜찮네. 얘기는 없네요. 왼쪽으로 나도 누워자면 좋다는 식습관인데 거겠죠. 내가 소화불량이 안 누워 있을 좋다고 때 하니까.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가. 처음에 잘 모르죠, 때는 요래 그거를. 왼쪽으로 잤다. 네. 어찌 안 오? 나 여기 일단은 나만 오는 건가? 한번 봅시다. 네, 원장님 정답은요? 자, 정답은 O입니다. 역시 어머, 눈동량에게. 왜요? 예, 네.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는 왼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잘 때 왼쪽으로서 누워서 자게 되면 음식물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불룩하게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유발되지 잘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네. 왼쪽으로 자야 되는구나. 좀 낫다는 네. 아니 그럼 근데 왼쪽으로 자도 위가- 쓰리다는 분은 어떻게 네. 된 건가요? 위가 지금 어찌됐든 이렇게 요렇게 간다 이 말 아니에요. 붙었어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이렇게. 그럼 요렇게 하면은 또 반대로- 요쪽 처지는디? 그렇죠. 그쪽으로 처질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위가 밑에 쪽으로 불룩하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역류성 식도염의 식도하고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그쪽에 주머니 밑으로 이제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산이 올라오지는 않는다라는 거라서 일단은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는 거는 이제 카더라 통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는 이제 뭐 역류성 식도염이 덜 생긴다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뭐 모든 것들이 다 예방이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적어도 만약에 밤에 치킨 네. 먹고 네. 야식 먹고는 왼쪽으로 자면 되겠네요. 왼쪽으로 잔다고? 네. 밤에 야식 먹고 잘 때 띵띵 붙는다. 기왕이면 왼쪽으로 자는 게 낫겠네요. 근데 그 야식을 먹는다는 자체가 아니 문제가 어쩔 수 되는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일 때. 네. 어. 그렇다면 조금 네, 도움이 조금, 되지 네. 않을까. 네, 마음의 그러면 위안이 이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네.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찌됐든 이게 양쪽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쪼는 게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나이가 들면은 네. 이것도 결국 힘이 없어져 가지고 아, 이게 막 같이 헐거워지나? 좀 이게 헐거워지고 이렇게 네. 되는 겁니까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 하부식도 관략근에 힘이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있느냐. 그게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넘길 때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트름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이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치킨이라든지 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이 하부식도 관략근의 힘을 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도 이제 뭐 건강을 잘 지키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이제 야채 뭐 채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랑 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결국은 이제 산이 자극이 안 되니까 훨씬 더 잘 쪼아줄 거고 그 다음에 만약 그게 아니라면 느슨해지면서 다시 식도염이 잘 발생을 해야겠죠. 나이가 들면서 이게 힘이 약해져서 식도염이 다 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결국 지금 자기의 식생활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고 작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지금 TV 보는 분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럼 치킨 먹고 왼쪽으로 자면 되겠네? 다 막 그래서 치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식후 커피 한 잔은 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근데 사실 밥 먹고 커피 안 마시면 밥 먹고 배부르면 잠이 오잖아요. 네. 그럼 또 이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안 마실 수가 없거든요. 매일 마시는데 아직 저는 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커피가 문제가 뭐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식후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소화돋고 다이어트 효과도. 오, 다이어트 효과도 있대. 오. 도움이 된다.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오. 커피가 무슨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식혜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커피 안에 원두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 체중 감량 효과를 가져오고 체중 소화를 감- 돕는다. 오, 커피 한 클로로겐산이 잔이 뭔지는 심장에는 모르겠지만 좋다는 소리는 좋은 거네요. 들었는데. 네. 저는 탄산은 저는, 안 좋다는 거는 네. 많이 들어봤는데, 카페인. 네네. 근데 커피는 괜찮지 않나? 그리고 저는 그 얼마 전에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그 씁쓸한 그 맛이 저 기분하고 같아서 좋더라고요. 근데 아메리카노 맛을 모르는 네. 소녀이고 싶은데 그 맛을 전 최근에 알았거든요. 요즘 좀 기분이 씁쓸하신가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커피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다. 네. 네.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럼 저랑 같이 오 가시죠. 오, 옵니다. 우리 또 커피의 보면- 쓴맛을 알아버리는 네, 네. 그런 나이가 나는 됐으니까. 커피를 뭐막
잠도 안 오고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그러고 또 속이 막 할퀴죠. 어지간해도 뭐 다른 거 먹으면 근데 속이 핥히는 게 까르빈다. 아, 소화 잘 시킨다며 아까. 잘 음식 먹으면 이 커피만 먹으면 그렇더만. 아, 그래요? 커피 아, 먹으면 세대 잠안 차이에 오고 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지. 아, 그렇다. 입어봐요. 아, 원장님도 나이가 많으시죠? 올드보이시네, 올드보이시네. 올드보이예요. 원장님도 그 커피 네. 민족 세대가 아니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커피를 좋아합니다. 네. 네, 식후 커피 한 잔 정말 좋죠. 그쵸. 맛있고 싶죠. 근데 이제 식후에 커피 한 잔은 위에 산을 분비를 시켜서 소화를 촉진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 주어진 업무에 그 역량을 갖다가 집중력을 조금 더 향상한다고 하죠. 하지만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자체가 하부식도 관략근을 넓혀주게 돼서 결국은 이게 산을 올라오게 만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을 자극을 하고 네. 결국 위에 있는 산을 더 자극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위장 질환이 잘 없는 경우가 없으니까. 있으니까 지금은 막 마셔도 모르지만 나중 되면 이게 속이 쓰리고 하는구나, 그죠? 맞아요. 그래, 건강하다고 많이 마시면은 언젠가는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맞다. 자, 정신 차리고 마지막 문제 네. 가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 문제 주시죠. 수면 내시경을 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아, 이거는 사실 검색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검진을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데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누가 받겠습니까? 저는 왠지 X? 네. 기억력 저는 옛날에 반반인데요. 어르신들이 네. 마취를 하고 나면은 어찌됐든 수면 마취가 됐든 뭐 전신 마취가 됐든 마취를 하고 나면은 낭설이라고도 하네요. 기억력이 이게. 떨어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맞다. 네. 그게 네, 진짜 네. 기억력 내가 봐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도 작년에 제가 수면 내시경을 제가 했거든요. 기억력이 어떻게 좀 저는 그래도 수면 내시경을 안 했어요. 수면 없이 수면 없이 그냥 했어요. 그냥 바로 어머야. 바로 받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들어 마시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들어 마시나 두 번만 들어 마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하니까 그냥 한 번만에 쑥 받아가비던데요? 거의 그런 대단하시다. 정도시네요. 대장 내시경도 혹시 마취 없이. 그건 아직 안 내장내시경 해봤어요. 그건 아니다. 아직 예, 그것도 쓰러진다고 하던데요. 왜 쓰러져? 나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수면 마취가 깨면 괜찮대요. 다시 돌아온다고 하네요. 아이고 안 들어오더라. 네. 저는 어쨌든 뭔가 현대의학의 힘을 좀 믿어봅니다. 네, 수면 내시경을 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저는 X 가겠습니다. X? 네. 아이고 떨어진다. 그렇구나. 그럼 네, 난안 안 떨어진 저는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네. 나는 그렇기나 말기나 나이가 들면 한 개 생각하면 10개 잡은다만. 나이가 들어서 저는 괜찮은데. 떨어진다. 나도 저는 떨어진다. 조금 고민되는 게 주변에 좀 시술을 많이 하는 지인이 계세요. 아, 근데 네. 좀 잘 까먹더라고요. 그렇지. 맞다. 마취를 한 번씩 하면 네, 제가 잘 까먹어요. 그래서 왜 저러나 생각하니까 되게 자주 해요. 시술을.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엄마들이 너 낳고 나니까 기억력 다 잊어버렸다고 그런 것도 다 그런 건가요? 그리고 마취 잠깐 때문에? 쓰러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 정신 세계를 떠났다 오는 거니까. 떠났다 오는 거니까. 길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길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모두가 관우도 아니고 어떻게 또 이만 교수님처럼 모두가 생목에다가 그 내시경을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니에요. 도가시다. 네. 도가시네요. 아우, 몰랐는데 진짜. 저 관우셨네요. 예. 네. 궁금하네요.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왜요? 근데 뭔가 이것도 저 음모론 같아. 괜히 아니, 근데 우리 내시경 진짜 하셔야 되니까 안 떨어진다고. 안 떨어진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걱정됩니다. 근데 그 수면 내시경 검사가 기억력을 조금 떨어뜨린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그 속설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실제로 사실이 아니고 왜냐하면 수면 검사 시에 사용하는 약제는 단기간으로 작용을 하고 반감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뭐 인체 내에서 계속 남아 있어서 유해 작용을 유발시키거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수면 내시경 하는 동안에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있고 자발호흡을 하기 때문에 의식이 저하되는 시간 자체도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관련된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실제로 주변에 이제 많은데? 마취를 자주 하고 깜빡깜빡 한다는 이 사례는 그럼 어떤 건가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수면을 하는 그 시간 동안의 기억이 없다.
기억이 좀 줄었다라는 건 가능한데요. 네. 근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다음 날부터 자기 시험 공부하는데 그 다음 날 일이 생각이 안 난다, 네. 공부를 다 까먹었다,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니고 그래서 기억력에 관계가 없다고 하시네요. 관계가 없다? 네. 네. 그 1년에 두세 번 받아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실제로 위가 뭐 많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꼭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위 계약이 있는데 좀 비특이적 조직이 나와서 이거는 다시 한번 한 두세 달 뒤에 다시 한번 내시경을 해보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두세 번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억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괜히 고생하신 거네요, 생으로. 그러니까 아파요. 그럼 나도 그냥 할 거로. 원하고로 했는데. 수면 내시경을 할 거를. 아 근데 왜냐면 그게 하면 기억력도 안 좋아진다고 그래. 그러고 그게 정신 세계를 너한테 주는 것도 난 안 좋더라고요. 뭐 어쨌든 오늘 제가 이겼으니까 네. 오늘 기대가 오늘 검색녀의 승리로 끝이 났네요.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OX 대결까지 맞춰봤고요. 저희가 오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거의 뭐 현대인들 한두 분은 주변에 꼭 가지고 있는 질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흔한 역류성 식도염 대체 왜 생기나요? 말씀하신 대로 역류성 식도염은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질환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위하고 식도하고 이 사이에는 삼킬 때 하고 그다음에 트름할 때만 잠시 열리고 근데 평소에는 꼭 닫혀 있는 하부식도 관략근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부식도 관략근의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그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부적절하게 잠시 열리게 되면 그 틈을 통해서 이제 위에 있는 음식물이나 산이 올라와서 계속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게 되죠.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식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역류성 식도염에 안 좋다는 음식들 잘들 알고 계실 건데 탄산, 그다음에 카페인, 술, 기름진 음식들, 자극적인 음식 등이 하부식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맛있는 거는 되죠. 다 안 그러네. 좋다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술하고 고기하고 뭐그 뗄 수 없는 건데. 탄산하고. 기름진 거, 탄산하고. 탄산, 그죠? 특히 곱창 먹고 나면 요즘 여름 탄산. 맥주, 맥주에 치킨. 네, 치킨, 그렇습니다. 치맥, 거기다 소맥, 어우 네. 진짜 어우, 그렇습니다. 다 안 좋은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일정 시간이 되면 위에서는 그 시간이 되면 위산이 나오고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먹게 되거나 네. 아니면 과식이라든지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위산이 과다가 돼서 또한 자극이 되니까 하부식도 관략근을 열어서 이제 식도염을 야기시키게 되죠. 또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된 테마 중에 가장 중요한 야식, 너무나도 좋아하는 야식. 네. 이 야식이 식도염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럼 치킨을 먹을 거면 낮에 먹고 왼쪽으로 누워서 자자. 좋은 끝까지 안 의견이신 것 먹는다는 얘기는 같습니다. 나는. 아니 그럼 원장님 네. 그럼 네. 이런 식도염이 다른 네.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다른 또 질환으로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식도염이 계속 지속이 되고 방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만성 기침을 유발시키는 후두염이나 아니면 비특이적 천식으로 자꾸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만성 기침을 호소하시면서 자꾸 이제 기침을 해요. 아무 이상은 없는데 아침에 뭐 가래도 나오고 목도 칼칼하면서 기침을 해요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이 역류성 식도염을 호소하고 계시죠. 더더군다나 이게 식도로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발액식도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요. 발액식도요? 발액식도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발액식도는 지속적인 산의 자극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은 뭐 식도암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해서 꾸준히 잘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침이라 하면은 저도 이렇게 약간 역류성 식도염이 몰랐는데 네, 늘 이렇게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해지고 네, 약간 허스키해지고 목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게 기침이 이 기침이 아니라 같은 기침. 기침이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답답해서 이런 것도 참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역류성 식도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입니까, 그럼? 맞습니다.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속 목을 자극을 해서 뭐 가래가 자꾸 흰 가래가 생긴다든지 불편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만성 기침을 호소하셔서 오셔서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제 복용 후에 호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침은 뭔가 호흡기의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식도는 그러니까. 음식물이 넘어가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관이 돼 있을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네. 식도염이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 우리 환자분들은 네. 그럼 이게 지금 이제 내과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네. 안 그러면 여기 또 식도 이비인후과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가 이렇게 어느 쪽에든 다 관계없이 진찰과 진료가 이렇게 가능하신 겁니까?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보시고 아 이거는 내과 가서 내시경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평가하시고 판단하는 경우에 또 내과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간과하지 않아야 될 건 뭐 이게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비인후과, 이런 경우에는 내과, 이런 경우에는 뭐 내시경,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조금 검사를 하시거나 권고를 받으시는 게 지금 좋습니다. 이게 우리 네.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솔직한 헷갈릴 이야기로. 수 있습니다. 네.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염, 이궤양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두 질환은 어떻습니까? 위염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위에 염증이 생긴 부분을 말합니다. 국소적으로 염증, 넓은 부위에 염증, 그다음에 염증이 발생을 해서 그 결국은 속쓰림이라든지 속 불편감을 계속 이제 호소를 하는 그런 증상들을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위염이 처음에는 위 점막에만 국한이 되는데 이 점막을 뚫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결국 위궤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궤양과 위염의 큰 차이점은 조금 더 아프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아파진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보고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이게 자꾸 내시경을 해봐야지 하잖아요. 아우,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저도 네. 비밀이 많아서 무섭네요. 무서운 내시경. 무슨 그리고 얘기를 그 하려나. 헬리코박터균이 위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전염성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은 이게 전염이 잘 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주로 가족이나 부부처럼 오랫동안 같이 지내는 한 가족 내에서 같은 국을 떠먹고 같은 찌개를 떠먹으면서 옮긴다고 하는데 또 아이가 또 커서 대학생이 되면 또 자기 동기들이나 친구들이나 술잔도 돌리면서 회사를 가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이제 섞어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헬리코박터균을 서로 이제 조금씩 옮기게 되죠. 아이고. 네. 근데 선생님 우리 이래 보면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유 나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를 갖다 먹여 써서 미치겠다. 야 아한테 입 꾹꾹꾹 씹으니까 저것만 타고 오면 꾹꾹 씹어 미기 봐라. 당장 안 온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도 안 온다. 근데 이제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이게 보통 보면은 이게 헬리코박터 밸러스균 이게 네. 제가 그때 네. 했을 때 제가 그 헬리코박터균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약을 먹었어요. 네. 보름간인가를 먹었는데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제 몸에 그게 싹 없어진 이게 겁니까? 재균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일주일에서 뭐 보통 표준 치료 보면 일주일을 처음에는 드시게 되고요. 네네네. 2차 치료에는 2주 정도를 드시게 됩니다. 1차만 했어요. 1차 치료를 만약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총 약제가 다 종료된 이후에 재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해서 분능 검사가 있습니다. 요소를 호기하는 검사죠. 네.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네.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 없다고 그러면 이제 계속 지금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면 또 다시 뭐 다른 사람과 밥 먹고 찌개 먹고 국 먹고 또 같은 숟가락 쓰면 김치 또 먹고 이렇게 그럼 하다 또 보면 생길 수도 또 생길 있겠네요? 수 있는 또 거죠. 생길 수는 있겠지만 네. 빈도수는 더 줄어들겠죠. 그렇구나. 그럼 아무 그 검사를 꼭 받아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럼 그러네요. 지금 아직 그러네요. 저거 더 계셨을 수도 있네요. 지금 복균자. 네. 복균자 아닐 수도 있죠. 우리 회식 가서 찌개 같이 먹지 마요 이제. 그래. 나는 민설 씨가 더 무서워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서. 아니, 아직 안 해봤어요. 저를 해봐가지고 일단 약을 먹고 치료를 했다니까요. 그 치료를 하고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아, 지금. 두 분은 한 번 해봤어요? 아니, 검사를 저 해보셨어요? 내시경 무서워서 못했어요. 저도 못 해봤는데. 아 나는 근데 오랜만에 이분들은 해봤다. 더 위험한 거죠. 지금 30년 넘게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아직 30년 아직 안 됐어요. 29년, 만 28년. 어. 네. 그 30년 가까이. 네.
위 내시경 검사는 전 연령대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건 아니고 위에 불편감이 있거나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위 내시경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게 더 맞겠죠. 근데 무증상에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이제 모든 연령대 20대부터 다 모든 연령대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규 교수님은 일단은 그 요소 호기 검사를 시간이 되실 때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꼭 하셨으면 좋겠고 내시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풍선을 부는 검사입니다. 예, 그걸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한거 같은데 없다 하던데. 그러면은 이제 치료가 종료가 된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장태희님이랑 우리 아나운서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불편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진료를 불편하면, 네, 네. 진료를 알았다. 받으셔야죠. 네. 근데 우리 아이고, 같은 젊어서 경우는 좋겠다. 예. 우리 같은 에이, 이거 경우는 참말로.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그 받아라고 연락 그럼요, 오던데. 꼭 하셔야죠. 나 그거 꼭 간다. 네. 그거 꼭 한 번씩 합니다. 네. 그것도 막 깨끗하다. 잘못해. 네, 위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런데 이게 증상이 다 다르기도 하고 또 심한 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건 검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개 클리닉 웰에서 준비한 오늘 닥터의 진료 얘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위가 좋지 않으셨대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이석천 씨의 아침 풍경입니다. 바나나도 넣고 사과도 넣고 위에 좋다는 양배추, 다양한 제철 과일에 채소까지 넣고 주스를 만드는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양배추, 적색 양배추가 많아나는 적색이 많네. 영양 가득한 주스로 아침을 시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대요. 어릴 때부터 좀 안 좋았어요. 음식을 굽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때부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20대에 들었으면서 음식을 상당히 짜게 먹고 그때부터 뭐 계속 술을 먹은 게 한 50대까지는 술을 계속 먹었죠. 회사 생활하면서 내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이 쌓이고 풀질 못하고 그래 그거로 인해 갖고 위가 조금 상당히 많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속이 아프고 쓰리고요. 아이고, 심할 때는 아이고, 그렇게 구토 증상까지 있으셨다고 합니다. 많이 괴로우셨겠죠? 힘들었겠다. 어우, 공부 심하게 했는데 아이까지 밥 안 냈나? 아씨, 자꾸 속에서 들끓어 샀는데 그 기다리고 먹어도 되나? 짜증나고. 내시경 결과 위염, 식도염, 장상피 화생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매식거운 것도 있고 안에 속이 부딪힌다고 구역질 좀 많이 했어요. 속이 안 좋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이러면서 남하고 말을 하기 싫고 혼자서 막 성질이 난 사람같이 이렇게 꾹 앉아있네요. 그 잠도 잘 안 오고 많이 안 먹어지더라고. 안 먹어지는데 공복감이 그 안 먹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뭐 공복감이 상당히 몰려오는 거죠. 그건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 본다고 그게. 아내인 유효성 씨도 위염이 있어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함께 이제 식습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신대요. 나물이 많이 보입니다. 나물은 다 되니까 있는가? 됐어. 그러면 곧 어우, 나물 반찬에다가 생선구이까지. 흰살 생선. 이 정도면 건강 주로 보는 밥상이죠. 것들은 그 야채 종류, 종구지하고 양배추, 고구마 줄거리, 머구 이파리 같은 거 그런 거를 내가 참 잘 먹거든요. 육고기보다는 저 조구하고 칼치 종류하고 그러고 미역을 상당히 먹고 짬은 내가 좀 안 좋다니까 간간하게 하는 거죠. 원장님, 근데 이 정도면 밥상 점수 괜찮죠? 네, 식이섬유가 맛있게 많은 됐어요. 채소와 짜고 맵지 않은 식단은 위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모범 식단이네요. 아이고, 크게 드시네. 매번 정성스럽게 차려줘서 참 고마워요. 아내분의 정성도 대단하십니다. 그죠? 우선적으로는 내가 그 보건 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니까 내시경을 2년에 한 번씩
5년 정도 이렇게 그 정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주면 그걸 버리려고 내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스트레스 받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안 받아도 흘러가는 거니까 돈이 그러면 되지. 그대로 있자. 있으면 흘러갈 것이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게요. 스트레스도 좀 덜 받으시려고 하고 부부가 저렇게 함께 이겨내는 모습도 참 건강하게 보기가 좋네요. 손주들하고 그래 행복하게 지내봅시다. 예, 그래 건강하게. 앞으로도요 두 분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닥터의 진료 얘기 봤습니다. 확실히 이게 부부는 식습관도 좀 닮나 봐요. 같이 고쳐야 되나 봐요. 이게 얼굴이 닮아가는 이유가 그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물론 안 닮다가 한 10년, 20년 살면은 닮아가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그게 먹는 음식도 똑같고 잠자는 것도 똑같고 패턴이 비슷하니까. 패턴이 비슷하니까 그래 네. 닮아가는 것 같아요. 식습관도 좀 비슷하세요, 그러면? 집사람하고요? 네. 조금 제가 볼 때 같네요. 같이 술 좋아하고 같이 맵고 짠 거 좋아하고 생선 좋아하고 같이 오랫동안 사니까 우리 영감은 또 매운 거를 또 안 먹어. 나는 매운 걸 좋아해. 매운 거 무조건 매운 거 먹는 기라. 하다 보면 이제 잔소리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포기했는 거 매운 거 먹더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렇게 또 닮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위가 좀 안 좋으신 분의 이야기였는데 아까 보니까 장상피 화생 요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조금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장상피 화생 이게 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아까 전에도 잠시 앞에서 언급이 드렸는데요. 장상피 화생이라는 것은 위 점막이 장 점막과 비슷하게 바뀌어진 걸 말합니다. 네. 위 점막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위가 결국 장상피처럼 변해버린다는 뜻이죠. 이 주된 원인은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이 되고 그다음 만성적인 위염이 같이 이제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증상으로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주된 증상이 네. 되기도 하는데 아무 증상이 없으면서도 네.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위가 네. 장처럼 변한 거면 어차피 사람 몸에 위도 있고 장도 있잖아요. 네.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위에 결국은 이게 장으로 본디 있어야 될 세포 자체가 장에 있는 상피로 변해버렸다는 네. 뜻은 결국은 이게 위암의 전구인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암세포도 네. 일반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거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무섭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들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변해버리게 되면 결국 그 기능이라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장상피 화생이 확인이 되면 계속 이제 위 내시경을 이제 주치의가 정한 그 시한 내에 계속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참 변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왜 변할까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쏙도 변하는데 쏙도 변하네. 쏙이 변하네 네, 진짜. 네. 근데 네. 이렇게 변하는 쏙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내가 뭐 보여야 뭐 내가 어떻게 뭐 그래. 관리를 해주지. 네. 단지 그냥 뭐 지금 아까 원장 말씀대로 네. 뭐 고기 기름진 거, 네. 뭐 술, 네. 담배, 카페인 네.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러는데 그게 정말 최선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 검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40대를 넘어가면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국가 검진으로 위암 검진 이제 박경래 어머니가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는데 일단은 그 2년에 한 번 처음 40대부터 계속 꾸준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암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놓치고 또 그때 위염이 만성적인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 화생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는 나라에서 2년마다 하라 하니까 2년마다 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한 시점에 그 내시경을 다시 해서 그 시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원장 말씀하신 대로 뭐 네. 2년마다 뭐 검진들이 네. 뭐 3년 만에 해야 될 게 있고 네. 5년 만에 해야 될 게 1년 만에 해야 될 게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거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기 꼬박꼬박 계십니다. 챙깁니까? 네, 챙깁니다. 오래 살랐고. 박수 드립니다. 네. 아이 그거 안 받으면은 다음에 그런 게 걸리면 혜택이 없다 하더라. 맞아 얘.
제가 이 보험 관계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박수 받으실 만한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러게요. 박수 받을 만하십니다. 이게 고루고루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정기 검진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아마 어떤 게 좋다더라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요리명인 박경래의 건강밥상에서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 어떤 음식을 만들었을지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맛난 음식 맨날 만들어 드리는 이쁜 누나, 이쁜 언니 박경래입니다. 오늘은 아이고 속이야 이라지 위에 좋은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요리 마버거네요. 마버거. 마 햄버거를 마 햄버거. 해봤다. 마. 거기 맛있더라. 특이하다. 재료도 보통 햄버거 재료는 아니네요. 다 채소네요. 오늘 마로 모르는 음식을 하나 가면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는 산에서 나는 짱어라 하네. 짱어. 많이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그런 거에 참 좋다 하네. 마로 이제 햄버거 피를 만들고 각종 야채를 넣어서 이제 맛있는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단디 봐주이소. 자, 그러면은 마를 갈아야 되겠지. 맞아, 저희 집도 아침마다 아빠가 마 엄청 드시던데. 마로 하라 해서 생거 알고는 할 마 거 갈았는 데다가 그래. 요 밀가루 있지 품 반만 한 해보시래. 물 조금만 넣을게요. 일시집 가면 또 마 갈아서 나오잖아요. 참기름 해가지고. 한기름 한데 할 필요 없는 게라. 나도 지금 솔직히 좀 콧물 안 같아요. 넘어. 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는. 근데 저래 한 끼는 맛있더라. 아니 저기 점성이 있으니까 요거로 야채가 잘 오늘은 어우러지게. 요거로 햄버거를 저게 만들 거니까 접착제. 그 햄버거 옆에 빵 있잖아요. 이 빵 대용으로 할 겁니다. 마 이거는 약간 익었다 할 정도로 하면 됩니다. 왜냐면 반죽까지. 마는 또 생거 먹잖아요, 그죠? 찍찍찍찍하는. 매실 장아찌는 이제 속에 들어가면 새콤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이 많아서 밤하고 먹으면 이게 뭐 그런 게 없다 하네. 그 길거리 토스트 같이 그죠? 이제 양배추 들어가니까. 양배추도 좋은 게. 아이디어 너무 좋으시다. 뭐 지금 토스트 맛있겠다. 밤. 자, 요래 내 식찬대로 케찹을 좋아한다고. 좋아해놓고 완벽한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저거는 숙주 아니에요? 숙주인데 저거는 모내 먹는 사람을 위해서 별도로 한 해봤어요. 자, 저리 햄버거처럼 나는 어려워서 못 만들겠다. 이러시면 자, 요리하세요. 야채 넣고 튀김으로. 아삭아삭 맛있어. 부친 게 마는 빈대떡으로. 또 제가 강판에 갈기가 뭐 손 다치고 이래서 어렵다. 또 믹스기에 갈아보세요. 요새는 믹스기도 달라서 물도 안 넣어도 갈아진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완성이네요. 수제 햄버거로 나갈 거예요. 오늘 소화도 잘 되고 위에 좋은 음식 마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네요. 마 햄버거. 네. 네. 야, 눈으로 보니까 더 맛있겠는데요? 마 잡사보소. 마 버거 나이가 네. 마. 마 마무 잡사보소. 봐라, 이거는. 마무 봐라. 마무 봐라. 예.
와. 원장님, 근데 마가 그 양배추처럼 이제 몸에 되게 이 위에 되게 좋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마에는 뮤신이라는 점액 물질이 좀 풍부한데요. 이렇게 좀 끈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뮤신은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을 해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위벽의 분해를 이제 억제를 해가지고요. 위벽을 보호하고 위장 내에 이제 윤활제 역할을 좀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물질도 제거하고 위산 가다와 소화성 위궤양에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위에 좋은 음식으로 잘 네. 손꼽히고 있죠. 예. 배가 고픈데 너무 많이 참는 것도 위에 안 좋죠? 그렇죠.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네네. 빈속이 오래 가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가득 좀 네, 채워줘야 네, 돼. 저는 왜 그 마가 끈적끈적하잖아요, 왜 막. 그 질감이 싫어서 사실 막 아빠가 한 잔씩 아침마다 갈아 드셔도 너도 먹으려면 안 먹어요 했는데 요건 다르네요, 선생님. 근데 식감이 너무 좋은데? 예? 단 것도 들어간 거예요, 그럼? 너무 맛있다. 장어 넣으면 안 되지. 양배추가 단맛이 나잖아. 아, 이 새콤새콤한 맛이 피클이 아니고 매실장아찌구나, 그죠? 야, 진짜 건강식이다. 맞아, 그죠? 맞아. 매실도 왜 몸에 좋잖아요, 속에. 아, 원장님, 나 드시고 선생님 계시네요. 되게 예쁘게 네. 드시네. 정말 다소곳하게 드시네요. 입 크게 안 네. 벌리시고. 네. 아. 근데 이게 마 점성이 있어서 아까 전에 그 여기 빵처럼 할 때는 꼭 호떡 붙이는 것 같이 그런 느낌 들었고 호떡 같고 토스트 같고 근데 네. 먹으니까 건강하다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정말 맛있는데요. 네. 이렇게 만드니까. 감사합니다. 네. 마가 아직까지 있어서 그런지 네. 아삭아삭한데? 아삭아삭하고 씹어도 아삭아삭하고. 좋고 맛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막 기가 세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기가 힘이고 힘이 에너지잖아요. 네. 그거 이제 기본이 음식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선생님이 마로 최고 음식 만들어 주신 거. 아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 와, 따봉, 잘 따봉. 먹었습니다. 최고. 야, 특히 그 피클 대신에 매실장아찌를 넣으니까 똑같이 맛있는데 훨씬 더 건강한 맛이 나요. 한식이면 한식, 네. 양식이면 양식, 퓨전이면 퓨전. 그러니까요. 아, 진짜 우리 경내 누님 못하는 게 없어요. 어메 고마워. 아유, 먹고 나니까 맛도 있고요. 기분도 좋아지고 속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몸에, 우리 위에 좋다는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여기서 오늘 원장님이 준비한 한 줄 처방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 건강에 대한 핵심 메시지, 오늘 한 줄 처방전에 한 줄로 담겨 있네요. 과연 뭘까요? 아, 나이를 맹신하지 마라. 저한테 하시는 그런 것 말씀인가요? 같은데. 그러니까 젊다고 너무 맹신하지 말라니까. 네. 네. 나이를 맹신하지 마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40대 이후에서는 다들 이제 위 검진을 꾸준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아직 젊다는 이유로 어떤 몸의 변화라든지 그 신호를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요. 병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나한테 닥칠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위암인 경우도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려서 이제 생기지는 않거든요. 다르게 해석하면 초기에 치료 가능한 타이밍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갑자기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요. 그 젊다는 자신감으로 그 순간을 놓치게 된다면 네. 안타까운 상황이 잘 벌치게 네. 되겠죠. 아,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나는 괜찮겠지 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이런 생각보다는 네.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네. 또한 외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요거 지금까지- 제가 집에 좀 네. 가져갈게요. 지금까지 공개 클리닉 외를 하면서 네. 네. 지금 속이 시원하고 처음입니다. 아까 20대라고. 옆에 20대라고. 20대라고. 아, 건강은 뭐 진짜. 하고 뭐 내보고 나이가 많다 우리는 그렇다 뭐 계속 그래 넘어갔거든요. 아이고 우리 원장님 쳐다본 게 맹신하지 마라. 네. 그래. 최고의 제가 볼 때는 한 줄 처방전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제가 내시경 하러 갈게요. 네. 네. 수면 내시경으로. 아, 예, 그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래요. 나이를 맹신하지 마라. 저도 좀 뜨끔하게 됩니다. 진짜 평소에 건강검진 나는 괜찮겠지 해서 안 받으신 분들 저도 다음 주에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